안녕하세요.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IR이랑 이제 PR, 뭐 보통 이제 두 개 같이 하죠.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에는. 뭐 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IR 담당자 따로 있고, 뭐 PR 보도자료 관련된 담당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. 어쨌든 이 IR이든 PR이든 이 기자들 중에서 그 회사의 어떤 이벤트에 대해 굉장히 이제 일목요연하게 까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는 허걱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 기사를 보고 어쨌든 주가가 영향이 받고 주가가 아작이 날 거고, 그럼 당연히 이제 회사로 전화가 빗발칩니다. 이게 무슨 내용이냐? 이게 맞는 말이냐? 아니냐?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,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냐면 어 보통 이제 이러한 기사들이 그 아침에 나와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박셀바이오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, 기업 설명회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어요. 날짜를 보니까 뭐 14일 날 한다. 이 14일 날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 박셀바이오의 주가가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하고 나서 어쨌든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.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장에서 안 좋게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, 어 여기 이데일리, 팜 이데일리라고 해서, 이건 아마 이데일리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따로 이제 제약바이오만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언론사를 하나 더 만들었나 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너네 이제 뭐 의혹이 있다.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번에 임상 접은 임상 보니까 뭔가 좀 내가 봤을 때는 너네 이 핵심 요약을 해보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플랫폼이 엉터리 아니냐. 그리고 시장에 똑바로 이야기를 안 해준 거 아니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거도 영향을 받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글에서 박셀바이오 검색했을 때,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를 눌러서 보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, 야 이거 임상 데이터가 환자 수가 너무 적지 않냐.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. 이 적은 환자 수 가지고 이 정도 임상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. 나중에 환자 수가 많아지면 이 객관적 반응률이나 뭐 그러니까 ORR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떨어져요. 왜냐하면 이 치료가 잘 안 되는 모수의 데이터들이 막 늘어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이러한 이제 기사가 땅 터지면 이게 보통 아침에 터져요. 그리고 담당자는 이게 나왔는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그날 뭐 임상 데이터 발표하면서 언론사들 다 콜 돌려가지고, 기자님 제가 이번에 어떤 보도자료 보내드렸으니까 이 보도자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의 언론사의 어떤 그 2일 전에 있었던 이 간암 치료제 관련된 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기사는 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기자들이 받아서 쓰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행사라고 하죠. 이 대행사를 껴서 기사를 배포를 하든지, 아니면은 각 기자들마다 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기자들한테 일일이 다 배포를 하는 겁니다. 일일이 다 배포를 하는데,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이 회원사라고 해요.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의 기업이 보통 1년에 1,000만 원, 많으면 2천만 원이거든요. 중간에 뭐 1,500만 원도 있고, 그걸 가입을 하면은 뭐 회원사에 IR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그 회원사, 그러니까 언론사의 회원사가 되면서 언론사에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은 뭐 즉각 배포가 되고, 관련된 기자들이랑 이제 뭐 저녁 미팅도 하고 뭐 또는 점심 식사도 하고 또는 저녁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친목도 다지고 하면서, 이게 결국에는 PR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 PR 담당자가 모든 언론사, 모든 증권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를 다 두루두루 알기가 어려워요. 분명히 그 구멍이 생기는 거고, 그 구멍에서 이제 이러한 공격적인 기사들이 터지기 마련입니다. 이 공격적인 기사가 딱 터지면 전화도 많이 오죠. 그 다음에 이 기자의 연락처를 어떻게든 알아내야 돼요. 보통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PR 담당자인데 이 기자를 이제 연락처를 알아내야 되고, 이 기자의 연락처를 다른 기자들을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어디 언론사에 어떤 기자분 아세요? 라고 하면서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?
이렇게 해서 이분이랑 어쨌든 만나서 식사하면서 우리 회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. 근데 또 이걸 반대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. 아니 얘네가 뭔데 뭐 까고 난리야 이러면서 약간 제가 봤을 때 박셀바이오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그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온라인 설명회 해가지고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공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사실 이런 만약에 보통의 어떤 대부분 코스닥 회사들이 이런 전공법을 하면서 또 이제 이쪽 언론사들에게 뭐 자기들이 이제 까는 언론사에게 컨택 포인트를 연락을 해서 왜 그렇게 좀 우리를 안 좋게 보냐 우리가 회원사 가입해주면 되겠냐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전에 언론사들의 보통의 어떤 그 회원사를 늘리는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후벼 파서 기사로 써버리는 거죠. 또는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약점이 당신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막 그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IR 담당자고 PR 담당자고 그런 거 듣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기자님 왜 그러세요?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시죠. 이렇게 넉살 좋게 나가는 코스닥 기업들의 PR 담당자나 IR 담당자가 대부분일 것이다. 그런데 그 개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씨 내가 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뭐 되게 딱딱하게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회피하거나 쓰려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저 대부분 이제 제한된 정보만 주거나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. 어쨌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고 기업들은 대부분은 해당 언론사의 담당자를 어떻게 만나려고 하고 이 담당 기자의 윗사람을 어떻게 또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해가지고 좀 좋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대부분의 PR 담당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PR 담당자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어요.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런데 그걸 하라고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회사로부터 언론사의 어떤 기자들이랑 잘 가지고 사이를 좋게 해서 안 좋은 기사는 최대한 적게 나오고 좋은 기사는 회사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는 게 결국 PR 담당자거든요. 근데 그 PR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터지면 이제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이제 막 엄청 뭐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이 담당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 PR 담당자의 또는 IR 담당자의 회사 내에서의 어떤 평가일 거예요. 맨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악재 기사가 터졌는데 여기다 계속 악재 기사가 나오고 너네 뭐 이거 뭐 되는 거 맞냐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놈들이 기사를 쓴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 그러면 이 PR 담당자를 갈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너 뭐 하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서 오해를 빨리 풀어라 라고 이제 대부분 언론 기업들이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주주들도 아니 걔네는 왜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리지 않느냐 가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좀 풀어봐라 라고 주주들도 요구를 하고요. 그래서 이러한 이 악재 기사 터져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예전에 어떤 모 제약바이오 관련된 담당자는 굉장히 본인이 갑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. 기자들한테.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싫어하는 어떤 뭐 그런 형태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다들 이제 좋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PR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마케팅 비용이 막 발생을 해요. 그리고 그 마케팅 비용은 결국 악재 기사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하는 일종의 뭐 회원사 가입이 대부분이다. 또는 대행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어떻게 이제 악재 기사를 해소해 나갈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이 악재 기사 나오고 나서 회사에서 뭐 주주 기업 설명회까지 하면서 이런 걸 대응하는 거 보면은 담당자 진짜 골치 아프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간단히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